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강고성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여강고성은 중국 운남성 여강시 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8km/평방미터의 구시가지입니다. 약 한 4,000호 남짓한 전통 민가, 그 다음에 뭐 돌담이라든지 돌담으로 이렇게 쌓인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돌다리, 석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리 풍경, 그 다음에 뭐 길거리를 누비는 또 흐르는 수로가 역사적 정서가 있는 그런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남성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약 한 3,000에서 4,000m급의 산들이 병풍처럼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여강고성이 위치한 곳이 해발 2,400m의 분지라는 그런 지역 특성은 북위 약 25도라는 낮은 위도의 특성과 맞물려서 여름은 아주 시원하고 겨울은 맑고 온난한 기후입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장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옛 모습이 잘 보존된 리장고성 때문이다.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장고성에는 아름다운 전통주택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리장은 한족보다 소수민족들의 인구가 더 많은 곳이다. 리장고성은 다양한 문화들이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전통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발 아래로는 천년의 시간이 밟히지만 위로는 활기찬 공기가 흐른다. 리장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나시족이다. 한쪽 가게에서 나시족 전통 방식으로 옷감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전통 복장의 소비자는 나시족뿐만이 아니다. 什么衣服？什么衣服啊？服装，这是西式的吧？ 여기서 누가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린다. 리장은 동양의 베니스라 불릴 만큼 수로가 잘 발달해 있다. 거리 구석구석 예쁜 실개천이 이어져 있다. 리장의 물길은 사만정이라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시작된다. 세계로 나뉜 우물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第一个是干什么的？第二个呢？喝水。第二个是第三个洗衣了。对的。我在排在。 이렇게 사만정에서 내려온 물이 수로를 통해 마을을 돌아나간다. 리장을 이렇게 풍요롭게 적시는 물은 어디서 올까? 咱们这个水是从哪过来的？这个水的话，一部分是遇到雪下的冰川融水，一部分是黑龙江的地下水冒出来的水流到这里的，两股山。 네,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리장고성, 여강고성은 마을 북쪽에 있는 이 흑룡담에서 흐르는 강물 덕분에 옛날부터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천이라든지 아니면 운남, 티베트를 잇는
차마고도라는 교역로의 중요한 중계지로서 약 8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원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 초기까지 중국 소수민족인 나시족의 목시가 토사로서 이곳에 이제 목부를 설치하고 통치해 왔다는 점, 그 다음에 관광 개발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주민 중 약 한 70%가 나시족이었다는 점, 게다가 이 예강고성이 위치하는 고성구와 그 서쪽의 왕용 나시족 자치현의 나시족 총인구의 약 30만 명 가운데 약 70%가 집단 거주한다는 점 등은 이 예강고성이 나시족의 중심지로서 존속해 왔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교역의 중요 중계지라는 어떤 특성상 교역에 관여하는 타민족 또한 많이 왕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도 나시족만이 예강고성의 주민은 아니었다는 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마고도의 교역과 교류 역사 가운데 한족이라든지 아니면 티베트족이라든지 등 주변 여러 민족의 문화를 흡수 융합하면서 예강고성에서는 독자적인 그러한 지역 문화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조성되어 개성해온 전통적인 가옥, 거리 풍경이 1997년에 예강고성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출하는 주민과 유입하는 상인들이란 제목이 그 내용입니다만은 대표 목록 등재 후에 이 예강고성을 방문한 관광객이 2007년에는 2배로 증가함으로써 관광개발이 급속도로 추진이 되고 해당 지역의 경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화가 추진됨으로써 예강고성의 중심지인 사방가라는 골목 등에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소음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다음에 강이나 수로가 오염된다든지 등등 이렇게 어떤 생활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강고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인접하는 신시가지로 아니면 타도시로 이렇게 전출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이동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 1980년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의 움직임도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중국 역사 문화 명성으로 1986년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 지정된 이래로 사실 관광개발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이 되면서 이 예강고성의 관광지화가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고 전출자도 한층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출자가 생긴 배경에는 생활 환경의 악화뿐 아니라 나중에 소개하는 외부 상인들이 자신의 집을 임대로 놔서 이윤을 챙기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법이 대응하지 못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강고성에서는 예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의 많은
살아왔던 사람들이 외부로 전출하는 한편 그곳에 들어온 상인들이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빈집 등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상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주민 가운데 장사를 하는 사람 아니면 도로에 인접한 가옥의 일부만을 상인들에게 임대해서 수익을 내면서 그대로 려강고성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려강고성 내에 있는 어떤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등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민들이 감소한 대신에 외부에서 전입해온 상인들이 증가하면서 주민의 교체가 급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 기존 주민에 의한 공동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 점도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려강고성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교역 중개지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인이 유입하는 것 자체는 특히 문제가 안 됩니다. 주민 구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의 대부분은 관광객을 상대로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 점포를 다시 팔아서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려강고성에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려강고성의 주민 대부분이 유동성이 강한 상인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단결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활이나 문화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구성의 변화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려강시 정부도 문제시하게 되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주민을 려강고성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민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2004년 1월에 시행한 제도입니다만 이것 외에도 2005년 12월부터는 뭐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식당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신규 영업 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민정책으로서 려강고성으로 되돌아오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1인당 매달 12위안, 2008년부터는 매월 15위안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상인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거두어들이는 어떤 수입은 매월 수백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 위안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효성이 약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관이나 카페나 식당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집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는 미확인된 부분이 많고 정책 시행 후에도 려강고성 내에서 새로운 점포 영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이전인 1997년에 시행된 려강 대연 고성보호 세부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건물 외관은 원상 복원을 목표로 하지만 건축 내부는 현대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개조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나 아니면 길거리를 보호하면서 건물 내를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생활의 어떤 편리성을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장 공사를 현대적으로 수리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려강 고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가옥으로 아니면 전통민가로 지정된 건물이 현대적인 어떤 내장 공사로 수리되어서 관광상업시설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 상인이 경영하는 숙박시설도 가옥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양식이 관광객이 선호하는 외관으로 과도하게 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가옥의 개장이라는 어떤 동일한 행위에서도 예전부터 살던 주민이 실시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이 실시하는 경우와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법제에 기초한 실천이라 하더라도 문화의 존속이라는 면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려강 고성에서는 세계유산이 된 후에 급속도로 관광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그 결과 예전부터 살던 주민이 외부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유입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의 대부분도 관광객을 상대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면 려강 고성에 오랫동안 정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려강 고성에서 이어온 생활 문화의 존속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려강 고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위기유산으로 아니면 위험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유산 평가 대상이 건조물 등의 유형인 부동산이고, 려강 고성의 경우도 역사적 도시 경관이라는 건축 양식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려강 고성의 주민이나 그 생활 문화의 존속이 위기에 놓여도 세계유산의 평가 기준으로서는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광지화가 추진되면서 세계유산이 유지되어 온 배경으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각종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운남성 려강 고성 보호 조례라든지 아니면 세계문화유산 려강 고성 보호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세계유산 려강 고성 보호관리국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려강시 정부 등 행정측이 어떤 보시경관 아니면 건축물 보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민이나 어떤 생활문화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문화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고 있는 점에 위화감을 느낍니다. 분명 세계유산의 평가 대상은 보호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국내법도 정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운영 방침에서 봤을 경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려강 고성에서는 관광개발이 추진된 결과 지금까지 문화를 창조하고 개성해온 주민이 외부로 이주를 해버리고 지역 문화의 보호와 존속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을 달걀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달걀 껍데기는 가치 있는 것으로서 소중하게 보호되고 있지만은
달걀의 어떤 본뜻인 어떤 종의 존속을 담당하는 알맹이 부분은 보호되지 않고 껍데기의 아름다움이 보호되면 알맹이의 존재는 특히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즉, 문화의 어떤 표면적인 형태만을 보호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 중에서 문화가 창조되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개성되어가는 인간 활동을 말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 역할이 보호되지 않고 문화활동의 결과로서 형성된 물질만이 평가되고 보호되는 것 같은 인간 부재의 보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유산협약의 보호 대상은 대표 목록 등재 시에 평가된 유형의 부동산만입니다. 여강 고성처럼 현재도 사람이 생활하는 어떤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건조물의 경우에는 세계유산협약의 문화보호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강 고성 문화보호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강 고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강 고성의 보호 정책은 건축 경관 규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 문화적 요소에 대한 보호 틀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현재도 생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현행 보호 정책은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의 존속에 관한 보호 대책이 부족한 점이 지역 문화의 전성 주체 유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시라가와 마을 사례처럼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보호에서는 주민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획득할 수 있다면 관광업이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을 인식하는 사람들 쪽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문화자원에 활용해서 높은 보호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의 전성 주체가 되는 주민이 유출하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을 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관광 자원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여강 고성의 관광 자원 활용과 문화 보호의 양립을 도모하는 데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강 고성의 문화의 어떤 전성자가 되는 주민이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은 여강 고성의 문화를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보호 활동을 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여강 고성에 사는 외부 상인들의 대부분은 문화 보호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오래 정주할 생각이 없는 점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주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강시 정부가 해민정책으로 여강 고성에 되돌아오는 오려는 사람들에게 관광개발이 추진되기 전부터 편리하고 쾌적한 주구에서의 생활을 추구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있다면은 상인에게 민가를 임대해서 그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강 고성에 되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시가지에 살면서
매일 여강고성 내의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 언젠가는 여강고성 내에 돌아와서 살려는 사람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점에서 이주한 사람 모두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주민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가령 해민정책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대폭 늘려서 여강고성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돈으로 움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돌아와 사는 사람 모두가 자율적으로 문화보호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면 여기서 말하는 여강고성의 주민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강고성 내에 있는 민박에서 일하는 나시족 여성종업원은 이전에 가족 전원이 여강고성에서 신도시로 싱의시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누나나 아버지도 언니나 아버지도 여강고성 내의 민박이나 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도 상점이나 호텔 등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있지만은 여강고성이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디 일이나 쇼핑 등으로 매일 여강고성에 가서 하루 활동 시간을 차지하는 여강고성 체류기간은 신도시보다 더 깁니다. 즉 신시가지에 살고는 있지만은 생활의 중심지는 여강고성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민가에서의 생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점에서 여강고성으로 돌아와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여강고성에 와서 민박 상점을 운영하는 경영자 중에는 여강고성의 문화보호를 좋아하고 장기간 같은 점포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박을 하는 한족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산동성에서 가족과 함께 여강고성으로 와서 지금 현재 민박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강고성의 역사나 문화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앞으로도 여강고성에 계속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현재는 신시가지로 이사를 한 사람 중에는 현재도 여강고성을 생활 중심지로 여기는 사람, 여강고성에서의 생활을 재평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강고성의 문화를 활용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문화보호를 포함해서 활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여강고성의 문화 환경이 좋아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경영자도 문화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른 상인들과는 달리 여강고성의 주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도시인 여강고성에는 다른 민족도 많이 왕래를 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상인에 대해서도 관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호를 의식할 수 있다면 외부자도 충분히 생활문화의 전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살던 주민이 외부에 이주해서 문화의 전승자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여강고성이지만은 여강고성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보호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극히 일부 사례이고 앞으로도 실증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이나 그 생활문화의 존속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한 관광개발은 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또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감소에 따른 과소화를 방지하고 지역 문화의 쇠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활성화되고 지역 생활에 있어서 편리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 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같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는 세계유산 유치 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때로 그것이 주민에 의한 문화보호활동, 생활문화의 존속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보호 가능하다 해도 지금까지 어떤 역사 속에서 등재를 추진해온 사람들, 그 생활을 뒤로하는 인간 부재의 보호활동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보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유산 제도가 지닌 문제는 대상 유산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 제도로서의 세계유산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 문화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활동에 우리가 주시를 해서 그 결과로서의 문화 변화를 하나의 시점에서의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고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고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보호와 존속도 시야에 넣은 그런 문화 전체의 보호와 활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